여러분은 1929년 10월 24일, 이후 10년간 전 세계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은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그날은 바로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 거래소가 대혼란에 빠진 세계 경제 대공황의 시작을 알린 검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후 경제 위기가 심화되자 은행이 파산하고 기업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무너지게 되자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업자가 되어 소득이 없어진 사람들은 상점과 공장에 물건이 쌓여 있어도 물건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어 또다시 기업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을 바로 경제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했는데 이를 뉴딜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에서 소득을 얻은 가게는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가게, 기업, 정부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 소비, 분배와 같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가게, 기업, 정부를 경제주체라고 부릅니다. 또한 기업의 생산, 가계의 소비, 정부의 재정정책은 국민 경제를 원활하게 움직이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제주체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민 경제의 3대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적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경제의 주체로서 외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계는 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로 생산에 참여해 얻은 소득으로 소비 활동을 합니다. 가계는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게 되는데 노동을 제공하면 임금, 토지를 제공하면 지대, 자본을 제공하면 이자와 같이 소득을 분배받습니다. 그렇게 받은 소득을 소비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저축하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서 국가 재정의 원천이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소비 생활을 하면서 얻는 만족의 정도를 효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계가 경제 활동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큰 만족을 얻는 효용 극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 운반하여 이윤을 얻는 생산의 주체입니다. 기업은 가계로부터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받아 생산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윤 중 일부를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하고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나 개발에 투자하기도 하죠. 이러한 기업의 목표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 즉 이윤 극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재화 및 국방, 치안, 복지 등의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앞서 살펴본 뉴딜 정책 같은 각종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활동에 관련된 법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는 막고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정부의 목표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을 돕고 국민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전체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 즉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후생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 수준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제경제 상황이나 다른 나라와의 거래가 국민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각 국가들 사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활동, 즉 무역의 주체는 바로 외국이 됩니다. 여기서 외국은 다른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잘 알다시피
우리가 먹고 쓰고 입는 많은 것들이 모두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아닙니다. 기후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자본이나 기술력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것이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더 경쟁력을 갖춘 경우도 있죠. 국가들 간의 무역이 점차 증가하면서 국민 경제에 외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